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세계사 교과서에서 카르타고와 로마의 길고 길었던 전쟁, 포에니 전쟁에 대해 배우셨을 겁니다. 이 전쟁은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과 로마의 스키피오가 맞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라이벌전으로 기록되어 있죠. 결과는 로마의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기원전 146년 카르타고는 완전히 멸망하여 카르타고는 지도에서 사라졌다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완벽한 결말이 어쩌면 로마가 수백 년 동안 숨겨온 새빨간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가설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로마 제국의 가장 빛나던 순간에도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던, 그리고 결국 로마를 가장 치명적인 공포로 몰아넣었던 카르타고의 최후 승자에 대한 금지된 지식을 파헤쳐 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배운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을 겁니다. 첫째, 지도에서 사라진 도시의 소름 돋는 부활입니다. 역사가 기록한 대로 기원전 146년에 로마는 카르타고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도시는 불탔고 주민들은 노예가 되었으며 로마는 다시는 카르타고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땅에 소금을 뿌렸다는 전설까지 만들었죠. 패배를 확실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완벽하게 멸망했던 카르타고가 약 100년 만인 기원전 44년에 로마 식민지라는 이름으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위대한 지도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바로 이 재건을 명령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는 카르타고를 그토록 증오해서 소금까지 뿌렸는데 왜 다시 살려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광활한 제국을 위한 곡창지대와 무역항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는 승리한 적국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카르타고를 되살린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복수의 DNA를 다시 심장에 불어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로마의 재건 명령은 결국 훗날 로마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카르타고가 단순히 경제도시로 부활한 게 아니라 복수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둘째, 로마 황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카르타고의 마지막 여왕입니다. 서기 69년 로마 제국은 사방에서 터지는 반란과 내전으로 혼란에 빠집니다. 4명의 황제가 1년 안에 바뀌는 대혼란 속에서 마침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강력한 장군이 새로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는 서기 79년에 로마의 새로운 통치자가 됩니다. 티투스는 역사가들이 선량한 황제로 칭송하는 인물이지만 그에게도 평생 떨쳐낼 수 없는 하나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바로 카르타고의 여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역사 기록 어디에서도 이 여왕의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티투스가 그녀의 존재와 그녀가 저지른 일을 역사에서 철저하게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당대의 시인들과 반체제 인사들의 비밀 기록에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여왕은 재건된 카르타고에서 자라났으며 그녀의 가문은 멸망 전 카르타고 귀족의 후예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는 북아프리카 민족들을 규합하고 로마 식민지 주민들, 심지어 로마 군단 내의 불만 세력까지 포섭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로마가 카르타고에 가한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셋째, 로마를 뒤덮은 최악의 재앙과 카르타고의 복수입니다. 서기 79년 티투스가 황제가 된 바로 그 해에 로마 제국은 사상 최악의 재앙에 직면합니다. 바로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이 한순간에 사라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 뒤에 숨겨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 시내에서 최악의 대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상징이었던 유피테르 신전을 포함해 도시의 절반이 불탔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화재를 베수비오 화산 폭발과 같은 해에 일어난 불행한 우연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비밀 기록들은 이 화재가 우연이 아니었으며
카르타고의 여왕이 주도한 완벽한 복수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로마 시내에 잠입시킨 추종자들을 이용해 로마의 가장 신성한 건축물들에 동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로마의 자존심과 신앙심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황제 티투스는 화재가 진압된 후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카르타고의 반란 세력과 추종자들을 처형했습니다. 단순한 화재로 보기에 황제의 분노와 복수심이 비정상적으로 컸던 것입니다. 티투스는 이 여왕을 처단하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파괴함으로써 카르타고의 복수라는 공포를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넷째, 카르타고의 승리가 로마에 남긴 소름 돋는 흔적입니다. 하지만 티투스의 완벽한 은폐 공작에도 불구하고 카르타고의 최후 복수는 로마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은 바로 로마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에 남아 있습니다. 티투스는 로마 대화제가 일어난 해에 그가 예루살렘 정벌에서 가져온 전리품을 기념하기 위한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건물이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많은 학자는 티투스가 화재로 파괴된 지역을 재건하고 로마 시민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콜로세움을 지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콜로세움이 지어진 위치와 타이밍은 단순한 재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콜로세움은 원래 네로 황제의 호화로운 궁전 도무스 아우레아가 있던 로마의 가장 치욕적인 장소에 지어졌습니다. 티투스는 이곳에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세워 시민들에게 빵과 유흥을 제공함으로써 카르타고의 여왕이 로마에 심어놓은 공포와 불만을 영원히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은 겉으로 보기에 로마의 영광을 상징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겼다고 외치며 로마를 불태웠던 카르타고의 마지막 여왕에 대한 로마 황제의 공포와 속죄가 새겨져 있는 셈입니다. 결국 카르타고는 지도에서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복수심은 로마의 심장을 불태웠고 그 흔적은 콜로세움이라는 거대한 기념비로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역사는 정말 승자의 기록일 뿐일까? 오늘 우리는 로마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줄 알았던 포에니, 전쟁 뒤에 숨겨진 로마 황제가 평생 은폐하려 했던 카르타고의 진짜 복수극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에 의해 쓰여지며 패자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삭제되거나 왜곡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워진 기록들 속에서 진실은 언제나 희미하게 남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만약 카르타고의 마지막 여왕이 없었다면 로마는 더욱 오만했을 것이고 인류의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티투스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카르타고의 복수는 역사의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 속에 영원히 숨겨진 진실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폼페이와 함께 로마를 불태운 것은 정말 단순한 자연재해였을까요? 아니면 카르타고의 처절한 복수였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금지된 지식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